안녕하세요. 이해광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왜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1월 초에 대선 승리 직후에 시진핑을 취임식에 초청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1차 표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12월 12일이었죠. 며칠 전에 트럼프 행정부 인수팀의 대변인이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거는 경쟁국 또는 적대국일 수 있는 중국 지도자와의 공개 대화를 추진하는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 대해서 중국 측은 공식 반응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은 트럼프는 재선 이후 중국에 대해서 고관세, 보복관세, 상계관세 이런 경제 전쟁,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중국과 여러모로 이제 첨예한 갈등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인데 시진핑이 한가하게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해서 축하해 줄 상황이 결코 아니고 앞으로 이제 전운이 짙게 깔려 있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을 했는가 참 궁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순한 이 초청을 해프닝으로 일회성 제안으로 보기에는 그 배경과 의도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미국 간의 이제 관계도 한번 좀 일람을 좀 해보고요.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공식 초청한 외국 정상은 거의 시진핑이 눈에 띄는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중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중국을 의식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으로도 좀 보입니다.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초청 동기는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 일환으로서 보여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자신의 예측 불가능성, 돌발적으로 혀를 찌르는 협상 방식 이것이 좀 개입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듭니다. 당연히 트럼프가 올 수 없고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전례 없이 초청한 이유 이거는 초청을 한 사실, 그러니까 일종의 호의를 베푸는 거죠. 자신의 포용성, 관대함을 이제 과시하면서 중국에게는 트럼프의 이런 호의를 무시하는데 어느 정도의 이제 부담감을 좀 주는 국제적으로 부담감을 주는 그런 측면을 좀 의식하는 게 아닌가, 의도하는 게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국영방송은 이 사실을 현재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절대 참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트럼프 취임식에 오면 자기가 이제 2인자로 좀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잠재적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이 좀 연출될 수 있고요. 또 자신이 또 트럼프보다 아래에 있다 그런 인식이 좀 부담이 될 것 같기 때문인데요. 무오류의 중국 공산당 주석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진핑은 결코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으로서는 축하 사절은 보내는 절충안 정도는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청을 공식적으로 받았는데 국제 무대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는 거는 국제사회에 주는 거는 좀 중국으로서 약간의 이제 부담스럽고 좀 불편한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중국은 미국과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트럼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에게도 중국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축하 사절단을 좀 보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좀
고차원적으로 이 중국을 이제 압력을 가하고 시진핑이 올 경우 배경화면의 인물 자료로 이용해서 중국보다 미국이 이제 위상이 훨씬 높다. 그걸 이제 보이려는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트럼프가 이제 대선을 승리한 후에 중국에 대한 입장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중국 매파를 전방위적으로 포위해서 단단히 대중국 일전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을 이제 임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이 이제 국무장관이 되는데 이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은 중국 정부로부터 지금 그 제재 중입니다. 그리고 입국을 제대로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중 미국 대사에 데이비드 펄디라는 그 전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임명된 그 내정이 됐는데 그 역시도 이제 중국 매파로 지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군사력 측면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능가하는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된다. 무력으로서도 져서는 안 된다. 그런 면을 좀 강조하는 그런 매파 중에 매파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일론 머스크 이번 트럼프를 밀어서 아주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이제 큰 사업을 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 중국 간에는 이해관계가 복합적이고 중첩적으로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이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는데 미국이 트럼프가 주도해서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는 전초전으로 불투명한 상황을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한 외교 심리전의 일환으로 불쑥 시진핑을 초청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달리 표현하면 결코 트럼프 자신이 간단한 상대가 아님을 시 주석에게 알려주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시진핑을 한번 크게 흔들어 보려는 액션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는 사실 트럼프만 할 수 있고 트럼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제스처고 자신감의 표시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을 중국 쪽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싫어하는 거죠. 중국은 전체적으로 예측 불가능성을 좀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판으로 이어지면 큰 낭패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신중함의 표시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은 관측이 나오는 게 앞으로 수개월간 트럼프의 정식 취임 전후로 해가지고 앞으로 수개월 동안 어떻게 세계 정치 경제 상황이 전개될지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그 핵심에 바로 이제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이 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통상 문제에서는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트럼프는 이제 고관세로 단단히 한번 중국을 이제 압력을 가하려는 그런 계획을 펴고 있고요. 기타 정책적으로는 이제 그 대만 관련해서도 중국은 뭐 2027년 뭐 그렇게 통일을 뭐 호언장담하지만 사실 지금 중국으로서는 자신들의 경제 상황이 뭐 이를 뒷받침해주지 않는데 어쨌든 이것도 일단 찔러는 보겠는데 아마도 해리스가 됐으면은 추진을 했을 것 같습니다만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더욱 이제 조심스러워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 월스나 루비오 같은 대중 강경론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면서 어쨌든 여기에서도 큰 갈등, 긴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분야가 지적재산권 분야, 미국 기업의 비밀보호, 중국 내에 활동하는 중국 진출 미국 기업들이 말이죠. 해킹 관련된 거, 그 중국 정부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좀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은 이제 기술적인 우위를 추구하면서 국가 안보 강화를 눈앞의 경제 성장보다는 전략적으로 우선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모습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아주 치열한 긴장,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또 하나 예를 든다면 틱탁인데 틱탁 미국 내에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SNS 틱탁이 미국에서는 이를 이제 중국의 모든 인기만 있는 회사다 틱탁이 그러면서 이거를 앱스토어에서 틱탁 업데이트를 불허함으로써 틱탁이 자연적으로 도태시킬 수 있는 정지를 안 시키더라도 상대적으로 도태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으로서는 틱탁이 미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틱탁의 장래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앞으로의 협상 문제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경쟁 갈등이 예고된 가운데 트럼프가 일종의 시진핑 길들이기 작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선 나온 것이 시진핑이 자신의 취임식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런 초청장을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트럼프 자신만이 시진핑을 충분히 제어하고 다룰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 확신, 자신감에서 나온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건 또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신만이 김정은을 잘 다룰 수 있다. 그런 자신감과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와 관련된 주요 세계 권력자들, 주요 인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는지, 헤쳐나가는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